그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18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2018년도 공통적으로 다 개개인의 어떤 소망도 있고요. 또 개개인의 또 어떤 목표도 있겠지만 2018년은 우리가 전부 다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다 사셨잖아요. 그럼 2018년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벌렸던 것도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요. 축소시켜서 알짜만 남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꽃들이 활짝 피잖아요. 피고 나서 이제 가을 단풍이 지면 단풍이 이쁘게 졌다가 오므라든다라는 거예요. 단풍을 보면서 아름다움이 갔다가 아니고 이제는 서서히 겨울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게 농사라는 거는 결국에 생명체를 기르고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술년에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다 드러낸다라는 뜻이 무술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막 감춰놓고 숨기려고 하는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들춰낸 게 아니고 자연이 들춰내고요. 기운이 들춰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술년은 우리가 무술년이라는 2018년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맞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러면 2019년의 기해년이라는 건 내 생애에 더 이상은 오지 않는 거예요. 딱 한 번. 예. 그 다음에 2019년의 1월 달도 아마 태어나서 내가 두 번은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 맞이하고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워낙 소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술년에는 내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서 다 드러낼 건 드러내고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마감 정리하고 이제 2019년이라는 기해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TV 뉴스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들리는 단어들 자체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제 혁신, 개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혁신, 개혁 우리가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약수사도 많은 혁신이 있었잖아요. 주차장이 많이 넓어졌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에는 기해년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요. 이 앞에 그러니까 신개념 이런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신자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으면 새롭게 바뀌려고 하지 않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2019년에는 시불 가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때가 됐다. 그동안 참았던 분들은요, 여기서 때를 늦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2019년도에 고사성어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은 기회고요. 너무 방만하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더할 수 없는 고통의 한 해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라는 뜻이 그러한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사회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손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손분들이 계시니까 자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세상은 2019년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뀌어야 된다. 중간은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게 2019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변화하려면 내 생각 갖고 변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많은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세상이 변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린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생각이라는 거는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 우리는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환경이 변했고 여름이 됐고 가을이 됐으면 여름에 맞춰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가을이 됐으면 가을에 맞춰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변하면 같이 변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사시면서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도 다 우리 전생의 복인 거예요. 내가 지은 복이 워낙 많아서 우리 가족, 자식도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도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나무까지나 특히 이제 대나무를 많이 비유하거든요. 대나무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항상 대나무는 뻗을 때 마디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디가 없는 줄기만 있는 거는 항상 비바람에 쓰러진다. 마디를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삶의 우여곡절과 그 다음에 고락이 없으면 마디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여기 보살님들이 알고 계신 지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경험해 봐서 생긴 거예요. 간혹 누군가한테 들어서 생긴 지식도 있지만 내가 처음에는 누구한테 들었고 그걸 내가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얻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힘이 들다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걸 아시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내가 다 해줄게잖아요.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다 해주는 거는 내가 성장하는 거지 우리 자녀분들이 성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대신 떠먹을 수는 없다. 본인이 직접 떠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비바람에 버티려면 마디를 만들듯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락이 오면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한 기회인 거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공포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해는요, 단 한 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 내년에 뭐 해야지? 2018년에 한 해 한 해가 오면 난 장사해야지, 승진해야지, 취업해야지, 합격해야지,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우리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해예요.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하늘은 단 한 해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오는 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기회를 줄 테니까 누구든지 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라 라고 하는 게 2018년이든 19년이든 한 해 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못 잡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이 안에 다 모든 희노애락이 한 해 한 해에 다 섞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해 한 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힘든 건 그 한 해가 주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걸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하늘이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힘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힘든 상황이 왔다라면 우리가 마디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험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지 못했다면 내가 경험을 쌓는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루신 분들이라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뤘기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한 해 한 해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늘의 메시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똑같이라는 건 없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이라면은요.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업장이든 품목이든 종목이든 뭔가 신개념적으로 도입을 하나는 해줘야 된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내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하늘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집에서 노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나한테 기회를 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래. 그러면 평생 놀게 되는 한 해가 2019년의 해예요. 무엇이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면 뜻대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시다면 도전해 보셔라. 도전하는데 우리가 지금이 이제 겨울이에요. 해달이라는 거는 한 해 한 해 겨울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해년이 뜻하는 거는 하지만 많은 것을 벌려놓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을 주력으로 삼아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가 기해년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았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은 사람 마음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신개념 도입을 해서 뭔가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은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한 달도 흔들리지만 하루에도 몇 번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한 거죠. 마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내가 세운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얘기를 듣고 내 사업장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지만 뭔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주위에 내 분야의 전문가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한테 꼭 가셔가지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반드시 뭔가 변화는 꼭 이루어내셔야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올해는 뭔가 움직이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하지만 당장 성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법칙이 인거의 법칙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 과정이라는 게 있고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다 주저앉냐면 과정에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열등의식을 이거를 자기가 못하고 준비를 못한 것을 남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너 같으면 잘할 수 있겠네. 나도 너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네. 나도 너 같은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 나도 너 같은 부모. 다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차라리 책을 한 자 더 봐라는 거죠. 우리가 책이에요. 경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람의 입은 정말 그 화살 촉과도 같다.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입을 가지고요. 사람의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입을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그 아름다운 입을 얼마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혈압을 힘들게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더라. 사람의 입이라는 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내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는 아닌데 결국엔 지금 우리가 돈을 벌던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장사를 해더라도 손님이 많이 들어야 내가 수입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직장 조직 내에서 내가 평가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워서 입을 행복하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 내가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게를 가보면 장사를 안 되는 집에를 가보면 다 열심히 하세요. 나 열심히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건 돈 안 벌리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돈 벌리는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돈 안 벌리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옆집 탓하고요. 뒷집 탓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내가 잘 될 수 있는 내 능력을 더 기르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손님이 왕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일본은 손님이 신이다 이런 얘기를